사장님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한옥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한 여자가 내렸죠. 단정한 옷차림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저게 누구야? 설마 민서야? 대문 앞 종친들이 얼어붙었습니다. 5년 전 쫓겨났던 며느리가 벤츠를 타고 나타난 겁니다. 민서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 김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엄마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야. 하지만 우리한텐 필요 없는 곳이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톤이었죠. 출발하겠습니다, 사장님. 운전기사가 민서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차문을 닫았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죠. 사장님? 민서가 5년 전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던 며느리가 지금은 벤츠를 타고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내 아이의 엄마로 나타났습니다. 저 아이들, 우리 집안 핏줄 아냐? 준혁이 자식들이란 얘긴데? 종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종가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2번 전국 종친들이 모이는 날이었죠. 김순자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다 됐어? 손님들 오시면 바로 상 차려야 해. 며느리 없이 혼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에휴, 며느리 하나 없으니까.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종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옥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죠. 도윤이는 재혼 안 해? 종친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죠. 아, 그게 아직 좋은 인연을. 사실 준혁은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5년 전 일 이후로 사람 만나는 걸 꺼렸죠. 저기, 저 차 좀 보세요. 한 종친이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검은색 차. 저거 벤츠 아냐? S클래스 마이바흐잖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마이바흐는 수억 원대 차였죠. 누가 오는 거야? 순자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었죠. 차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죠. 엄마, 여기가 어디야?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의 3살배기 남자아이들이 내렸죠.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내린 여자. 순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서야? 5년 전 내쫓았던 며느리 최민서였습니다. 저 여자가 민서 맞아? 저 아이들은 누구야? 종친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엄마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야. 너희 할머니 댁이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우리한텐 필요 없는 곳이지.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야, 잠깐만.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차에 태우기 시작했죠. 사장님, 바로 출발할까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민서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 종친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죠. 운전기사는 민서를 차에 태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거리 이동 힘드셨죠? 민서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애들이 생각보다 잘 견뎌줬어요. 그나저나 이 아이들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도련님들은 어릴 적부터 컴퓨터 다루는 감각이 남다르십니다. 미국 쪽 기업에서도 이미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국 기업? 컴퓨터?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저 애들이 우리 핏줄이라고? 준혁이 자식들이란 말이야? 종친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죠. 내가 뭘 쫓아낸 거지? 5년 전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며느리는 벤츠를 타고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미국 기업이 주목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죠. 이럴 수가.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친들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뒤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민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스르르 잠들고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차는 종가를 떠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엔 무너진 시어머니와 충격에 빠진 종친들만 남았죠. 5년 전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서는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걸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차가 종가를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막내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부드럽게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 할머니 집 아니고. 둘째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까 그곳은 가족의 역사가 있는 곳이긴 해. 하지만 우리에겐 필요 없는 곳이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죠.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살. 아직 세상을 다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였죠.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민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하네요. 민서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죠. 도련님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길었으니까요. 민서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이미 스르르 잠들기 시작했죠. 그러게요. 애들이 어린데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도련님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운전기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다루는 감각이 비범하시잖아요. 미국 쪽 기업에서도 먼저 눈여겨보고 키우고 계시니까요. 그 말에 민서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3살. 아직 말도 서툰 나이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이 태블릿 화면을 보는 방식이 남다르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특별할 줄은.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봐도 신기합니다. 숫자나 패턴이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화면 반응 속도도 보통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민서는 잠든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인 미소였죠.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종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한편 종가 대문 앞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종친들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둘러쌌죠.
순자 씨, 괜찮아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순자는 멍하니 차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저 애들이 우리 핏줄이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고 종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준혁이 자식들 맞는 거 아니에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종친이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기, 이거 좀 보세요. 방금 천재 형제로 검색했더니 순자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나왔어? 종친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외국 기사들이 떠 있었죠. 미국 기업들이 주목하는 유아 천재들, 디지털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한국계 형제.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저 애들이, 정말로? 종친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이 집안 핏줄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천재들이라면, 순자가 내쫓은 건 며느리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미래 전부였던 거죠. 안 돼.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 전, 그녀는 민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자식을 낳아? 나가. 하지만 민서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넷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들이었죠. 내가 뭘 한 거야? 순자의 중얼거림이 종가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종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민서는 잠든 아이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도련님들을 지켜낸 게 사장님이시잖아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무도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내 아이의 보호자이자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차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종가에는 후회와 절망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저 애들이 우리 핏줄이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민서가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지? 공포와 의심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손주들을 놓친 거야? 그 생각이 순자를 미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준혁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혁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왔었어.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서가 왔다고. 벤츠 타고 아들 넷 데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넷이요? 그래, 너 자식들이야, 자식들. 순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천재들이래. 미국 기업들이 주목한다고.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죠. 잠깐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손주들을 내쫓은 거야.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죠. 민서가 아이를 그것도 넷이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민서는 병원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이 갖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민서를 더 심하게 구박했었죠.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민서가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았죠. 검색창에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천재 형제 한국계, 미국 기업 유아 천재, 디지털 감각 비범한 아이들. 화면에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죠.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계 형제 주모. 유아기부터 드러난 비정상적 디지털 감각. 조기 관찰 프로그램 진행 중. 정식 개발은 성장 후. 준혁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4명의 남자 형제, 모두 만 3세. 숫자, 패턴 인식 능력 탁월. 화면 반응 속도 일반 아동 대비 3배 이상. 현재는 관찰 단계, 천재성 입증 완료. 준혁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준혁은 계속 검색했습니다.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해외 언론들이었죠.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로 이주한 형제. 어머니가 홀로 키우며 재능 발견. 현재 미국 기업들이 장기 육성 계획. 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서가 혼자 낳아서 키웠다고? 5년 동안 혼자? 그는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에 관한 내용이었죠. 법적 대리인이자 보호자,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보호막, 사장님이라 불리는 이유.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서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아이를 넷이나 낳아 키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천재였습니다. 이게 복수인가? 준혁의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일부러 나타난 건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당한 인생 역전인가? 민서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산 거고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전 그는 어머니 말에 따라 민서를 내쫓았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데리고 뭐해? 어머니의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민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죠. 알겠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아. 민서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민서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죠. 준혁은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버린 거지? 며느리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4명의 자식, 그리고 그 자식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들이었죠. 준혁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아, 어젯밤 잠 못 잤구나. 순자의 목소리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찾아봤어요. 기사들. 그래서 사실이에요. 민서 아이들. 천재 맞아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네, 우리가 놓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준혁아, 민서 연락처 없어요. 끊겼어요. 5년 전에. 그럼 어떻게 하긴요. 이미 끝났잖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죠. 근데 준혁아, 저 애들이 정말 내 자식이 맞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인해봐야 알겠죠. 그럼 확인해봐. 혈육이면 우리도 권리가. 어머니,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한텐 권리 같은 거 없어요. 5년 전에 다 포기했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다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인가? 역전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자초한 일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민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를 위해 아침상을 차려야 했죠. 민서야. 부엌에서 일하던 민서를 순자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이게 뭐야? 순자가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민서 친정 어머니가 보낸 반찬통이었죠.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인데요. 친정 반찬? 이런 걸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거라. 정성? 이딴 게 정성이야? 순자는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죠. 어머니, 민서가 황급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앞으로 친정 음식 반입 금지야. 알아들었어?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쓰레기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죠. 그날 오후 이웃 부인들이 종가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민서가 차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거실에선 순자와 이웃들의 대화가 들렸죠. 민서 씨는 아직 소식이 없으세요? 에휴, 말도 마세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병원에서 뭐래요? 아이 갖기 힘들대요. 몸이 약해서.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힘들 수 있다고 했지 못 갖는다고 하지 않았죠. 그럼 어쩌려고요? 준혁이한테 새선 보라고 해야죠, 뭐.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를 들고 들어갔을 때 이웃들의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죠.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민서는 차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며칠 후 순자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너희 어머니 연락처 줘봐. 왜요? 할 말이 있어서. 민서는 불안했지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민서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민서야, 어머니가 미안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더라. 돈 좀 빌려달래.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요? 5천만 원. 그것도 보증까지 서달래. 뭐라고요? 종가 사업 때문에 급하대. 곧 갚을 거라고. 민서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민서야, 거절하면 너 입장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민서는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왜긴 돈이 필요하니까. 순자는 태연했습니다.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게다가 보증까지.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니야? 하지만 내 친정도 우리 집안 덕 좀 봐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세졌는데.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세?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하인처럼 부려지며 살았죠.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내가 대를 잇지 못하잖아.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안해야지. 이것도 못해줘? 민서는 그날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버틴 몸이 한계에 달한 거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응. 민서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도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죠. 의사 선생님이 뭐래? 과로래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과로? 집에서 뭘 그렇게 해서 과로야?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도 못 갖는 거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러니까 대를 못 잇지. 나약해서.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침묵했습니다. 민서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준혁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할 얘기가 있어. 응, 어머니가 나한테 선 보라고 하시더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죠. 미안해. 근데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준혁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알겠어. 민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항목이 모두 빈칸이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변호사 통해서 준비한 거야. 빈칸 투성이잖아요. 미안해. 준혁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는 서명했습니다. 재산도 위자료도 포기했죠. 행복하세요. 민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짐을 쌌습니다. 가진 건 옷가방 하나뿐이었죠. 나 혼자 살면 돼. 이 집에서 벗어나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이미 4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생명들이 세상을 바꿀 아이들이라는 걸. 민서는 종가를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어. 내가 내 힘으로 살겠어. 그 결심이 오늘의 민서를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종가를 떠난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의사의 말에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사태아예요. 4명이나 되시네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내가, 그것도 넷이나.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떻게 키우지? 혼자서?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안 돼. 순자가 알면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 거야. 그녀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 서부로 갔죠. 임신 8개월. 민서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죠. 괜찮으세요? 배가 많이 불렀는데.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일해야 해서요.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웠죠. 출산일. 민서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죠.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이 아이들 지킨다. 4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한 남자아이들이었죠. 민서는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줄 게 없어서. 하지만 엄마가 지킬게. 꼭. 그날부터 민서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었죠. 아이들이 돌이 됐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큰아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죠. 민서가 우연히 유튜브를 틀어놨었는데 아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보니? 민서가 다가갔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죠. 교육용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집중하는 눈빛이었죠. 설마. 민서는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도형 패턴이었습니다. 아이는 또 집중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눈이 반짝였죠. 이건 보통이 아닌데? 민서는 다른 아이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숫자, 패턴, 도형에 유독 민감했죠. 민서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들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화면 보는 게 너무 집중해요. 특히 숫자나 패턴 나올 때 의사는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논란표를 지었죠. 이건 일반적이지 않네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비범한 겁니다. 의사는 전문가를 소개해 줬습니다. 유아 발달 전문가였죠. 몇 주에 걸친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놀랍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구조인식 능력이 탁월해요. 화면 전환에 대한 반응 속도도 일반 아이들의 3배는 됩니다. 민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천재적이에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육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2살이 됐을 때 한 미국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서 씨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실리콘밸리의 교육 기업입니다. 아이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서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장기 육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육성이요? 네. 지금 당장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관찰하고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아이들의 재능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개발이 아니라. 맞습니다. 개발은 아이들이 충분히 자란 후에나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저 키우는 단계예요. 민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최민서 씨가 아이들의 법적 대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결정권은 어머니께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지원할 뿐이죠. 민서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착취일까? 하지만 계약서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됐죠. 민서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날부터 민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민서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자이자 대표였기 때문이죠.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3살이 됐을 때 그들의 재능은 더욱 명확해졌죠. 태블릿을 주면 몇 시간씩 집중했습니다.
숫자 게임, 패턴 맞추기, 구조 인식, 모든 걸 놀이처럼 해냈죠. 이 아이들은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미래의 엄청난 인물들이 될 겁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순자가 버렸던 이 아이들이 세상이 인정하는 천재들이구나.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지킨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는 강한 엄마였죠.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민서가 종가를 다녀간 후 일주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종가 며느리가 천재 형제 낳았대. 벤츠 타고 나타났다더라. 미국 기업들이 주목하는 아이들이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종가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 축하드려요.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천재라니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순자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이웃이 돌아가자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 핏줄이 저런 아이들이라니 중얼거렸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내가 내쫓은 며느리가 우리 집 손주들을 데리고 나타났다고? 순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종친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순자 씨, 그 아이들 정말 준혁이 자식들 맞아요? 한 종친이 물었습니다.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자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확인이요? 그럼 혈연 검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만약 우리 핏줄이 맞다면 또 다른 종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천재 아이들이 우리 종가 혈통이란 얘기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그 아이들은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다시 돌아올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친들은 고개를 저었죠. 글쎄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돌아오겠어요. 게다가 당시에 어떻게 내쫓았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준혁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준혁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 내 자식들 맞는 거야? 모르겠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른다니? 확인해 봐야지. 어떻게요? 민서 연락처도 없는데.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찾아가. 어디로요? 미국이든 어디든.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핏줄이 그렇게 천재라면 우리도 권리가 있어.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린 권리 같은 거 없어요. 무슨 소리야? 5년 전에 다 버렸잖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를 내쫓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했죠. 대를 못 잇는다고 했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서는 아이를 낳았어요. 넷이나. 그것도 천재들을요. 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버린 건 아이가 아니었어요. 미래였어요. 뭐? 제 미래, 우리 집안의 미래.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말만 듣고 민서를 믿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 민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순자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이래요. 아이들의 법적 대표래요. 그게 무슨 성공했다는 거죠.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그 여자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요.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종가 앞에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기자들이었죠. 종가와 천재 형제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손주들이 맞습니까? 왜 해외에서 자랐나요?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떨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우리 집 체면이 다 깎였어. 원래 우리 잘못이잖아요.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네. 민서를 내쫓은 게 잘못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혁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옳았어. 나는 바보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네 아이들, 준혁의 자식일 수도 있는 그 천재들, 그들과의 연결고리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종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순자와 준혁의 후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종가가 손주들을 놓쳤대. 자업자득이지 뭐.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순자는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죠. 준혁 역시 회사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준혁 씨, 그 천재 형제들 정말 자녀분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확인해도 이미 모든 건 끝난 뒤였습니다. 민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민서는 그날 오후 잠깐 외출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 관련 미팅이 있었죠. 애들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응, 엄마. 아이들은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함께 있었죠. 2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민서는 도우미에게 말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민서가 집을 나선 지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도우미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아이들 할머니예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우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라는 말에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우리 손주들 보러 왔어. 아이들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죠. 안녕, 얘들아.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왔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너희 아빠 엄마야.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도우미는 불안했지만 할머니를 막을 순 없었죠. 잠깐만요. 사모님께 연락. 괜찮아요. 손주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도우미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죠. 순자는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원래 이 집 아이들이 아니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네 집 아이들이란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였죠. 엄마가 너희를 데리고 나간 거야. 하지만 너희는 할머니랑 살아야 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아이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잠깐 나갔어.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순자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아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도우미 아주머니. 둘째가 소리쳤습니다. 도우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내 손주들이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미팅이 일찍 끝나 돌아온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이 민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민서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죠. 어떻게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허락? 내 손주들 보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네, 사모님.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민서는 순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뭐? 내가 감히.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손주 보는 게 무슨 짓이야? 아이들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살아야 한다고요? 사실이잖아. 저 애들은 우리 핏줄이야. 핏줄이면 다예요? 민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5년 전엔 핏줄이고 뭐고 다 버렸잖아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손주라고? 민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순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일어나세요. 민서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민서야,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서의 말에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불법 침입, 아동 회유 시도. 민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누구한테서든. 민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제발. 나가세요. 민서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혁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나 큰일 났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서한테 고소당할 것 같아. 준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신 거예요? 순자는 울면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회유하려 했다고. 준혁은 전화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도와줘.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준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어머니, 더 이상 민서나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준혁아, 넌 내 편이 아니야? 이건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서, 미안해. 어머니가,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사과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연락한다 해도 이미 모든 건 끝난 뒤였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안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핏줄도 아이들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순자와 준혁은 민서와 아이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도 금지됐죠. 순자는 그 통지서를 받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종가는 조용해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죠. 모두가 종가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기력이 없었죠. 준혁 씨, 괜찮으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망쳤거든요.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응, 우리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서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할 수 없어. 접근금지 당했잖아. 편지라도 받아줄 것 같아?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그날 밤 준혁은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옳았어.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이들 잘 키워줘.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하지만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민서에게 닿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6살이 됐을 때 그들의 재능은 더욱 명확해졌죠. 이 아이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기업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수학적 사고, 논리적 구조, 프로그래밍 감각, 모든 면에서 비범해요. 민서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키우고 있었죠. 엄마, 나 이거 만들었어. 큰아이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이었죠. 우와, 대단한데?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보여줄까? 둘째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할머니를 언급했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멀리 계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랑 살 수 없어? 아니, 그건 아니고. 민서는 말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괜찮아.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린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 민서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고마워, 얘들아.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10살이 됐을 때 그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주목받는 존재였죠. 프로그래밍, 수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4명 모두 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를 바꿀 겁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민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죠. 얘들아, 너희가 천재라고 해서. 응, 알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 알아.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재능만이 아니라 인성도. 한편 한국에서 순자는 홀로 종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재혼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손주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천재 형제들이 언급됐습니다. 국제대회 수상, 특별 프로그램 참여. 순자는 그 뉴스를 보며 울었죠. 저 아이들이 내가 놓친 손주들이구나.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민서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보호자였죠. 엄마, 우리 한국 갈 일 있어?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거기 우리 할머니 계시잖아.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크면 갈 수 있어? 응. 그땐 너희가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너희 편이야. 항상.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10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대학 조기 입학, 기업 인턴십, 연구 프로젝트. 모두가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민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자랑스러웠죠.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냈구나. 혼자서도 해냈구나. 어느 날 민서는 옛날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종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순자, 준혁과 함께 있는 사진. 이제 원망은 없어요. 민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미래였죠.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민서 자신의 미래. 그녀는 독립했습니다. 종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행복하니? 민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스스로 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힘으로. 이 이야기는 복귀가 아닌 독립으로 끝났습니다. 민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갔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종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와 아이들은 이미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용서가 아닌 성장, 복수가 아닌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